왕건은 송악, 즉 개성의 호족 출신인데 후고구려 궁예의 신하가 되어 금성 나주전투에서 승리해 최고관직인 시중이 됐어. 그런데 궁예는 누구인가? 스스로 미륵부를 지금 누가 자처하면서 기침 소리를 가혹행위를 해 내었어? 민심을 잃었지. 결국 신하들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어. 918년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자신의 본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하지. 고려는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하면서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 935년 후백제 견호는 아들 신검의 반란으로 금산사라는 절에 갇혔다가 탈출하면서 고려를 기순하지. 또 같은 해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했어. 경순왕 항복과 신라 멸망은 같은 거야.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이니까. 그 다음이 후백제 멸망이고, 후백제가 멸망할 때 견호는 고려군에 참전해서 아들이 이끄는 후백제군 앞에 섰대. 그러자 후백제군은 공격을 잘하지 못했고 결국 고려가 승리했지. 견훤이 아들에게 복수한 거야. 마침내 936년 후백제 멸망으로 후삼국이 통일되지. 조심해. 고려 건국이 후삼국 통일보다 먼저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순서대로 볼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후고구려의 왕건, 금성 나주전투 승리, 시중이 됨, 궁의 추방, 고려 건국, 송악 천도, 고창전투 승리, 후백제 견훤 귀순,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도 시험에 잘 나왔지. 고려 후삼국 통일의 의의도 시험에 잘 나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10년 전인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했지.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내려왔어. 발해도 우리 민족이지.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고려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게 됐어.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냥 민족의 통합이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민족의 재통합이야. 여기서 재는 한자로 다시 재자야. 재방송할 때 재. 민족 통일이 반복됐다는 거지. 즉, 두 번째 민족 통일이라는 거야. 또한 후삼국 통일은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됐어. 이건 삼국 통일과 똑같지. 고려가 후삼국과 발해의 문화까지 흡수해서 발전시켰던 거야. 또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나 후삼국시대에 비해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됐어. 삼국시대에는 귀족 위주로, 후삼국시대에는 지방호족 위주로 정치에 참여했지만 고려시대에는 지방호족 출신, 향리 출신, 신라 육도품 출신, 발해 왕족 출신 등 다양한 세력이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됐다고 하는 거야. 지도를 봐. 고려는 후삼국 통일을 이뤘지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어. 통일신라의 영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뿐이야. 고려라는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 당연히 고구려 영토였던 평양 북쪽도 차지해야겠지. 그래서 태조 왕건은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한다는 북진 정책을 추진해.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었지. 그래서 고려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쪽 서울이라는 서경이라 이름 짓고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지. 태조가 유언으로 남긴 후뇨 10조 5조에도 서경을 중시하고 있어. 그 결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던 통일신라 영토가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영토가 확장돼. 한 칸 올라갔다고 기억해. 대동강 바로 위가 청천강이고 원산만 바로 위가 영흥만이니까. 위에서 설명했지. 후삼국 통일에 의의할 때 똑같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10년 전인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했지.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내려왔어. 고려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 재통합을 이루게 됐지. 특히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도 고려의 귀화에 왕시성을 하사받고 왕계로 이름을 고치기도 했어. 고려 태조는 지방호족을 양적 측면에서 판단했어. 즉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도와준 지방 호족도 있었고 저항했던 호족들도 있었지. 그래서 태조 왕건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지방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고려 건국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거야. 또한 자신을 도와 공을 세운 호족에게는 관직과 토지 등을 하사하기도 했어. 특히 몇몇 지방의 유력 호족과는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지. 서로 가족이 됨으로써 믿고 안심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부터는 왕족이니까 왕시성도 주고 그 결과 무려 29명이나 되는 지방 호족의 딸들을 왕비로 삼게 됐어. 이걸 정략 결혼이라고 해. 지금도 대기업들은 지방끼리 혼인하지. 무슨 그룹 회장 딸이랑 무슨 그룹 회장 아들이랑. 하지만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뒤에는 오히려 호족 세력들이 왕권 다툼 등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돼 호족 포섭 정책과 함께 호족 세력을 통제하는 호족 통제 정책도 동시에 실시했어. 쉽게 말해 지방 호족을 감시한 거야. 바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지. 헷갈려서 시험에 잘 나와.
사신관 제도는 중앙고위 관리를 자기 고향의 사신관으로 임명해 내려보내는 제도야. 그러면 그 지방에는 그 지방 출신인 사신관과 지방 호족이 같이 존재하겠지? 즉,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신관이 지방 호족을 잘하나 못하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나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야. 사심이란 일을 살핀다는 뜻이고 관은 관리란 뜻이야. 즉, 일을 살피는 관리. 살핀다는 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감시한다는 뜻도 되지. 즉, 사신관 제도는 지방 호족들을 감시한다는 뜻도 되는 거야.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 즉 아들들을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지. 기인은 인지를 뜻해. 즉,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을 통제 감시하기 위해 그 아들을 개경의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지. 그러니까 기인 제도도 사신관 제도처럼 지방 호족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제도지. 고려는 불교 국가였어. 그래서 불교를 숭배했지. 당연히 불교 행사인 연등의 팔간의 등도 중시했고, 또한 흑창을 설치해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기도 했어. 후뇨 10조는 태조왕건이 죽기 직전 후손에게 남긴 유언 10가지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새겨야 할 내용을 요약한 거야. 후뇨 10조에서 후뇨는 교훈의 훈, 요약의 요니까 태조가 남긴 교훈을 요약한 거라고 외워. 그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보자. 시험에 잘 나와. 태조의 후뇨 10조 제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 절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 불도를 닦을 것. 제2조 조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울 것. 제4조 중국의 풍습을 따르되 각계할 필요는 없고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제5조 서경, 즉 평양은 지맥이 되는 근본이니 3개월마다 방문해 100일 이상 머물 것. 제6조 연동회와 팔간회를 성대히 열 것. 1조와 6조는 불교를 중시하고 불교 행사를 장려했다는 것이고 2조는 풍수지리 사상을 중시했다는 것이며 4조와 5조는 북진 정책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어. 광종은 고려 4대 왕이야. 고려 태조의 부인은 29명이었고 그 자녀 수는 25남 9녀였어. 태조가 죽고 난 뒤에는 맞아 25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겠지. 해종, 정종 때에는 외척과 공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여 왕권은 불안했지. 이걸 지켜봤던 광종은 호족과 공신 중 반대파를 숙청하고 그들의 권한을 줄여 왕권을 강화했지. 당시에는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거느린 노비가 대부분이었는데 노비들은 농사도 짓고 호족의 사병도 되는 등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됐어. 광종은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비안건법을 실시해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상민들을 해방시켰지. 그래서 광종은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풀려난 상민들로부터 세금도 거둘 수 있었어. 광종은 유학 지식과 학문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도 실시했어. 조선시대로 이어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이야. 또한 관리 등급에 따라 공복, 즉 옷 색깔을 다르게 해 위계 질서, 즉 상하 질서를 확립했어. 지금도 군인과 경찰은 계급장을 옷에 달고 다니지. 이것과 같은 거야. 또한 광종은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해 중국과 대등함을 보여줬지.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황제국이었다는 거야. 성종은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정책을 건의하도록 했어. 그 결과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학교를 세우고 유학을 가르쳤지. 그런데 성종은 유학, 즉 유교는 강조했지만 불교는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연등의 팔간의 행사를 챙겼던 태조와 반대로 연등의 팔간회 등 불교 행사를 축소해 재정 낭비를 줄였지. 성종이 불교를 장려했다고 하면 틀려. 그건 태조야. 성종은 오로지 유학, 유교만 강조했어. 불교는 미신 취급했지. 태조의 후녀 10조와 최승로의 시무 28조 헷갈리면 안 돼. 시무 28조의 내용 몇 가지만 보자. 시험에 잘 나와. 최승로의 시무 28조 제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9년의 수령을 두고자 했으나 건국초 일이 바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외관, 즉 지방관을 두소서. 제20조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최승로의 시무 28조 제7조에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자고 주장했지. 최승로는 지방 호족들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방의 관리를 파견할 것을 주장했어. 성종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 중심지인 12목의 관리를 파견했지. 왕이 지방행정구역의 관리를 파견한 것은 왕권 강화, 즉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됐다는 뜻이야.